네, 월요일 오후장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는 다행히 오르고 있지만 상단은 제한적이고 종목별 혼조세가 뚜렷합니다.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또 실적에 따른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장 관심주로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12종목입니다.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뚝뚝 떨어지는 현대오토에버 장중 14만 원까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과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실적과 함께 중장기 성장 기대가 높다 하면서 주가가 26만 3천 원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고공행진했었는데 결국 주가 급등 전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미래 성장 가치를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반영한 데 따른 되돌림의 하락에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속도는 조절될지언정 디지털 전환 과속화에 따른 성장 방향은 변함없다는 평가입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높은 기저와 경기 부진 여파로 당분간 실적 부담은 있지만 중장기 성장성은 밝다는 건데요. 국내 자율주행 전장 1위 소프트웨어 업체로 핵심 성장 동력인 차량 소프트웨어가 순조롭게 고성장에 진행 중이고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기회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짚어봅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반응은 제한적이고 실적 쇼크가 나오면 과한 급락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에 이어서 두산밥켓도 실적이 부진했어요. 이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2,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실적,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가 큽니다. 유럽, 아시아 지역의 경기 둔화와 강달러 고금리 여건 속에서 4분기도 추가 수익성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4년 실적 또한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건설기계주들의 잇단 실적 성장세 둔화 움직임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기존 7에서 8만 원대 목표 주가를 6만 원대로 하향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괴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기대도 꺾이는 걸까요?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모처럼 반등에 힘을 주는 AI주, 그 안에서 마음 AI 살펴볼까요? 구글이 MS를 경계하고자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최대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 AI도 주가 전저점 지지를 받고 양봉의 반등으로 같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낙폭과대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내일입니다. 31일 마음 AI의 생성형 AI 워브 공개를 앞두고 오늘 AI주 동반 상승 속에 가장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월 다수 AI 관련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삼성이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또 삼성 AI 포럼 2023, 또 MS의 자체 개발 AI 칩 공개 등의 일정들이 있고요. 마음 AI의 경우에는 지난 8월경에 삼성 관계자들이 그 사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찍었던 만큼 삼성 AI 이슈와 연동되고 그에 따른 일정이라든지 이슈를 주목을 하면서 얼마나 함께 반등을 시도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8위를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지난해보다 개선된 3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가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에 오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급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보유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10%대 하락까지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게 9월 고점 이후로 단기로 거의 한 46% 이상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일단 단기 하락세가 상당히 좀 가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락한 원인은 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한 10% 정도 좀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하락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단기에 상승을 했었는데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10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는 6월 28일 날 개최했던 CEO 인베스트먼트 더 데이에서 2027년까지 5조 원 매출 수준을 가이던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주가가 26만 원대까지 급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략의 가장 핵심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50개 전차종에 모빌진 ADAS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9월 달에 이제 주가가 25만 원이 넘어가자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고,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 이제 주가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수준도 그만큼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기록 중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 한 22배 정도인데, 작년 말 기준 PER 23배보다도 조금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미달했지만, 또 안에서 좀 살펴보면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6.1%로 오히려 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의 하락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 요인에 의한 것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결국 장기 성장 동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표가 한 17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성을 지켜보자.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보유, 그리고 저가 매수 또한 고려해보는 그 시기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두산밥개 살펴봅니다. 인프라주 내에서 전력기기 쪽, 특히 효성중공업과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온 반면에 이 건설기계 쪽은 사실 좀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주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밥개 또 오늘의 이제 급락에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할까요? 네. 지난주부터 실적을 발표하는 소위 대형주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두산밥개같이 좀 사이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좀 어닝 미스가 나자마자 바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밥개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실적에서 우리가 미뤄보듯이 어느 정도의 실적 미스는 예상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 발표 이전부터 한 번의 어떤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실적이 잘 안 나고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굴삭기 업체들의 실적 미스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북미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들, 유럽, 중동, 남미 쪽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이유는 달러 강세, 즉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어떤 이런 강달러와 고금리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실적 추정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놓고 본다라면은 반등 시에 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다만 이것을 반전의 계기가 하나가 남아 있긴 합니다. 뭐냐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입니다. 결국 이번에 이어 어떤 인플레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중국이 미국의 채권 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재건을 통해서 이런 인플레를 유동성을 전부 다 흡수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러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판은 한 번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그것이 언제가 나올지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의적 관점으로 보시고 받는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되, 만약에 그런 재건에 대한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전략을 바꾸어서 적극적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밥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 마음 AI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챗봇 관련 주들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마음 AI도 지난 8월 고점을 찍은 후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이 범용 인공지능 워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좀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김영대 이사님? 네, 이게 사실 지난번에 네이버도 이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생성형 AI를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올랐지만 그 이후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점이 없어서 다시 주가는 하락했는데 이것 마음 AI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 AI가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한 달여 만에 지금 40%를 하락을 기록 중인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했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런 AI 관련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그 범용 인공지능인 워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로봇에 달린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상황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작업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 시장을 진출하는 MOU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내일 컨퍼런스에서 전부 다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주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로봇과 마찬가지로 AI도 향후 성장성이 무한한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가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고요. 또 실적도 그렇지만 매출도 지금 크지 않고 적자 기업이 거의 대부분인 관계로 지속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그게 좀 어렵고 테마적인 움직임이 강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낙폭 과대로 반등은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일단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올라간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이 반등을 조금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리포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FNF인데요. 3분기 성적 중국 시장은 견조했지만 내수와 면세가 부진했기에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내려잡는 등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낙폭이 과대하다 평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7.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에 체질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 네오위즈는 올해의 대작 피해 거시슬 시장이 발표한 후 3분기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주가도 소폭의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6.2%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일 주저앉았던 코스닥 2차 전지 대형주들 오늘 오랜만에 나란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포스코 DX는 그룹사 실적 부진에 함께 위축됐었지만 장중 VI 걸리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 다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장중 5만 원대 회복하기도 한 가운데 현재 4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 주식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카오스를 겪었지만 IPO 시장만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 8곳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그중 반도체 소재주 퓨릿이 두드러진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11,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7위부터 한 계단씩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닝 쇼크에 뼈저린 하락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계속되던 외국인 매도에 더 큰 대량 매물이 실리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호텔신라. 기대에 대한 실망 매물이 깊게 내리꽂습니다.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기대된다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쏟아냈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큰 폭으로 밑돈 부진한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00억 후반대에서 700억 원대였는데 실제 77억 원을 시현하면서 전년 대비 71% 감소, 시장 기대치를 너무나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8월 중 중국 단체 관광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 여파가 컸고 무엇보다 신규 오픈에 따른 공사비, 현금 유동성 확보 등 이 기타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지 못한 증권사 전망치에 어닝 쇼크가 나온 겁니다. 향후 11월부터 본격화될 단체 관광객 유입과 따이공 수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대 중국 소비 경기는 위축되고 따이공 수요도 둔화되고 있고 화장품 글로벌 브랜드 수요 감소로 내년에나 업황 회복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그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의 의견도 보면 목표가가 13만 원부터 9만 원대까지 그 괴리가 큽니다. 오늘의 급락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반면 호실적과 함께 또 최근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화학주 살펴볼까요? 그 안에서 대한유화가 오늘장 종목 6위를 차지했습니다.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적자가 전망됐었는데 187억 원의 영업 흑자를 시현한 건데요. 다만 4분기까지 업황 불확실성이 크고 내년에나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중국 매크로 지표의 개선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로 화학주들의 투심이 개선됐었는데 양화 실적까지 발표해주면서 오늘 대한유화를 필두로 해서 롯데케미칼, 효성TNC, 금호석유, 동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화학주들 반등 얼마 더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텔신라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형주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사실 그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안 좋게 나오면 너무 이제 급락이 크게 나온다. 호텔신라의 분위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칭찬에 박하고 실망은 더 크게 좀 자리를 잡는데 또 오늘 증권사 전망치와 괴리가 컸던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습니다. 오늘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주가 코로나 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죠. 일단은 어닝 쇼크가 세게 나왔고요.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은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보시게 되면은 CJ는 올라가는데 호텔신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올리브영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면세점에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이제 과거에는 면세점이었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홍대나 명동, 한밤에 가보셔도 사람들이 외국 관광객들로 미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시는 제품들이 2014년, 15년대는 LG 생활공학이 후를 샀다라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이거 사고 저 사람은 다른 걸 사는 정말 미세화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정말 다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온다라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왔을 때 LG생활건강의 제품들을 사려고 줄을 다시 한번 쓸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죠. K-팝과 그리고 K-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이제는 모두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사는 범용 제품에 대한 것들보다는 더욱더 미세화된 화장품을 사는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올리브영을 가지 글쎄요 면세점에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따이공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일반 고객 중심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가이던스와 타겟 그리고 전략을 시장으로 하여금 제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단 중립적 관점을 보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대한유화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처럼 만의 화학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대한유화 또한 실적에 대한 증권사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한유화 지금부터 좀 더 이 관심 가져봐도 되겠죠, 김영재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지금 8개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는 적자가 좀 축소되고 잘하면 흑자 조금 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가 많았는데 이렇게 큰 폭의 흑자는 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컸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NCC 업체인데 한 국내 5위 정도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원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가동률이
작년에 70% 중반대였는데 이제 한 85%대로 올라왔던 것이 실적의 개선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오늘도 주가 상승에는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중국 정부가 이제 1조 위안 원화로 한 184조 원 규모의 국제 발행을 추가로 결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양의지를 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들 기업들이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제조 PMI가 기준점이 50을 상회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11월 초에 발표 예정인 10월 PMI도 한 50.4 정도로 조금 경기 회복이 조금씩 진행 중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중순경에 지금 정상회담을 갖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합의점 도출 가능성도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업황 자체도 사실 수요가 아직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공급단에서 어떤 증설 규모 축소에 따라서 어떤 수급 밸런스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점진적인 시황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대비 낮아진 밸류에이션 수준, 지금 PBR이 한 0.5배 정도 되는데 과거 항상 0.5배 이하에서는 주가가 항상 수익을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보유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한데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 주가 중에서 추세 상승이 전환되고 있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차트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돌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대한유화 긍정적인 방향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5위부터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순위권에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의 5위 뉴스와 함께 올라서는 인텔리안테크가 차지했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오늘 긍정적인 정책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궤도 관련한 위성통신 사업 3번의 도전 끝에 정부의 예타 선정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약 4,800억 원이 투입되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체적으로는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이 전망됩니다만 4분기에서 내년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4분기 해상용 안테나 성수기와 함께 원해평 유저 안테나 매출 확대로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궤도 위성 통신용 이 평판 안테나가 내년에만 1,000억 원 수준의 매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책 기대 그리고 향후의 실적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인텔리안테크 오늘의 상승 매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철강 비철금속 섹터도 낙폭과대 반등에 나서는 가운데 고려아연 자체적인 개별 이슈도 있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최윤범 회장이 올해만 들어서 계속해서 고려아연 주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지분 매입에 이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풍과 계열 분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고려아연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충족이 어려워서 계열 분리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만큼 내년 주총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이슈와 함께
함께 실적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흑자 전망,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향후 중장기 신성장 동력, 2차 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신재생, 그린수소, 자원순환, 이 신사업 구체화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고려아연 추가 상승 여력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관심주 3위 살펴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 화물사업 매각 안건을 위한 오후 2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지금 이사회가 열리고 있겠네요. 급등이 나오면서 아시아나 계열사 이 이슈를 과연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이 양사 합병 시 유럽행 화물운송과 또 인천 파리 등 4개의 여객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화물사업 매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 화물사업 매각 수순을 밟고 대한항공은 이 시정 조치안을 EU 경쟁 당국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만약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슈 속 오늘 아시아나 전반 계열사들의 주가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고 현재는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가 또 합병 관련해서 앞서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바로 해명 기사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관련주들 주가가 줄곧 내리막을 걸었던 만큼 합병 관련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5위부터 또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진단 또 들어볼까요? 네, 5위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정책 이슈가 있었죠. 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또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들 가운데 인텔리안 테크의 매력도 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인텔리안 테크의 경우에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회사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가다 말다 하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컸었는데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정치권에서 좀 내분이 좀 있으면서 지금 지지분이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주항공청이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R&D 지원 사업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타링크는 언제든지 상장에 대한 부분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이제 러우 전쟁에 이어서 이번 28 전쟁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죠. 결국은 이제 5G가 지고 결국 이제 6G 시대에서는 결국 저궤도 위성통신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텔리안 테크의 어떤 기술력이 상당히 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은 내년 2월에서 3월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부터 원앱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년 3월부터 UAM, 드론, 군대 등의 7개 제품의 평판 안테나를 제품 라인업을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하반기 같은 4분기의 경우에는 일단 바닥을 잡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은 내년 1분기 정도 예상을 해보신다라면은 내년 1분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또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고려아연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 플러스 또 계열 분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좀 답답했었는데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 상승의 힘 고려아연에 대해서 김영재 이사님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사실 연말로 다가올수록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저는 고려아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조금 더 빨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로 갈수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주주들이 지분 경쟁을 나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배당 수준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배당이 예상됨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 자체도 한 3%대 이상으로 그러지 낮지 않은 배당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과 기금속
그 특히 금과 같은 그런 가격 강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전쟁이 좀 확산될 경우에는 좀 더 방어주를 찾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선호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 역시도 지금 3분기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한 16% 차지하는 연해 생산이 사실 1분기에는 어떤 임시 보수 그리고 2분기는 정기 보수로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못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부산물 판매도 부진했었는데 3분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한 11만 톤 이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연 재련의 글로벌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인데요. 아연 가격이 사실 전방 산업으로 보기에는 건설과 어떤 자동차의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의 어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중국 부동산도 바닥을 곧 확인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서 향후 전망도 조금씩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미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 산업, 자원순환 산업과 관련한 성장 그림이 또 명확한 기업이 고려아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의 가치 상승도 조금씩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연말 갈수록 추세 포인트는 지금 장시 일가와 채시 일가의 지금 지분이 조금씩 지금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확보 중에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함에 따라서 내년 이사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지분 경쟁 가능성이 연말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합병 이슈가 있었죠. 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로 이유로 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을 주문했는데 오늘 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죠. 일단 주가를 보면은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인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이사회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뉴스가 나왔었죠. 일단은 한 분이 사내 이사 한 분이 갑자기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화물 부분은 매각을 반대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화물 부분 매각이 이제 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아침부터 아시아나항공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보시게 되면은 EU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화물 사업을 살리게 된다면 결국 공적 자금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 쪽에서 상당히 또 난색을 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이사회에서 합병안이 화물 매각 부분이 이제 통과가 돼서 정상대로 이것이 계획한 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아마 역시나 그 이벤트가 소멸이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벤트에 의한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일단 단기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결국은 역시나 이제 항공 업황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업 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일단은 90불 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고가권에서 90불을 넘락말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시아나항공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벤트에 의한 단기 플레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이벤트에 의한 이 단기 트레이딩 접근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룡님께서 LG 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윽액 거리다가 보합 가나?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윽액, 이 두 글자로 최근의 주가 흐름을 표현해 주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장중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은 가운데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이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
둔화에 대한 높은 우려를 내비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추세 전환은 언제쯤 나타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원샷 원킬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가 빠지네요 라고 시황 체크해 주셨어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장중 2%의 상승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함께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윗골이 달면서 SK하이닉스는 0.1% 빨간불만 겨우 지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확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에 상승의 지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 성장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호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한문털TV님의 의견입니다. 미국은 실적 조금만 못 나오면 박살내버리는데 애플 2일 날 실적 나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1일에는 FOMC, 2일에는 애플의 실적까지 이번 두 빅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알파벳이 보여줬듯이 실적 발표 후 급락을 보인다면 이 시장 전반의 투심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참 어려운 시장인데 오히려 악재 소화, 이벤트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산타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바장님의 의견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리포트 하향이네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이 오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환경이라며 목표 주가를 3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3분기 실적을 낸 후 다른 증권사들도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4% 하락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 참 박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랭킹쇼 종목 탑10 딱 두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2위와 1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이 랭크가 됐을까요? 오늘장 종목 2위입니다. 자, LG전자 3분기 깜짝 실적 발표 이후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 거래 확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엔 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T 대형주 중 유일하게 올해 또 영업이익 성장하는 기업으로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주력 사업인 가전 부문에서 선박을 해줬고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4분기도 양호한 실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높은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선방했고 또 가전 부문도 원가 절감 효과 B2B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가는 저평가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회복 시 더 큰 실적 성장 잠재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이 13만 원선, 높게는 16만 원선 넘게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의 성장 모멘텀이 주가 얼마나 드라이브 해줄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오늘 로봇주 강세 속에 두산 로보틱스 장중 20% 넘는 급등으로 상장 이후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LG유플러스가 현대차그룹과 로봇 친화형 빌딩 인프라 관련한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과 또 연내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 이 로봇 전반에 기대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로봇주, AI 등 성장 섹터들의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동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사실 아직까지 실적 대비 주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상장 이후 내내 흘러내리면서 주가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총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내년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11월 6일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급등의 의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신 바 있는데 실적 발표, 그러니까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LG전자 김영재 이사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세요? 네, 일단 실적이 이미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LG전자랑 삼성전기 전반적으로 보면 둘 다 이제 전장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인데
LG전자는 버티고 있고 삼성전기는 추락하는 모습이 결국은 이 3분기 실적의 내용에서 좀 갈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의 믹스 개선을 통해서 실적이 좋게 나온 LG전자에 대한 손을 좀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재 지금 가장 최상단에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 좀 부진하더라도 그 중저가 제품까지는 이것이 좀 브랜드 어떤 가치가 높아지면서 커버가 된다는 점에서 실적 변동성이 과거 대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사실 비용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조금씩 좀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전장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아서 거의 100조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수주가 이제 된 다음에 2, 3년 뒤에 매출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쪽 전장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과거 10년 평균 대비로 보면 밸류에이션 보면 한 9배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8배대에서 좀 기록하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PBR도 지금 1.2배를 상단, 0.8배를 하단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PBR이 한 0.8대 한 중반 정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 압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에 동참하는 모습이 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이후에 이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죠. 최근에 이 로봇주들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낙폭과대에 따른 이 저가 매수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오늘 로봇과 관련된 몇 가지 루머와 뉴스가 있었습니다. LG U+가 현대차와 로봇 친화 빌딩 구축을 협업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수술, 로봇 청소기 특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 로봇 산업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하겠다라는 루머도 좀 돌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에서 바닥에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많이 좀 튀어오르는 것이 하나의 좀 트렌드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코어라인 소프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었고요. 그리고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마침 좀 시장이 조금 하루짜리는 모르겠지만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니까 바로 낙폭과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매출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회사 측의 얘기로는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지금 약간 좀 밀렸습니다만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AI 섹터들이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로봇 역시도 좀 좋은 흐름세를 보였는데 금리에 대한 의지가 조금 사라지자마자 바로 성장 섹터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실적주들이 소위 말해서 실적을 내지 못하니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들 섹터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11월 6일이죠. 얼마 남지 않은데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140만 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개월 뒤에는 44만 주, 3개월 뒤에는 약 270만 주가 풀릴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인텔리안 테크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